자, 25년 경찰 승진 형법 문제 해설입니다. 자, 이번 형법 문제는 평이하게 나왔죠.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기본서, 객관식 기출, 그리고 최판기 모의고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만점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로 평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해설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입니다. 자,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것을 소지로 볼 수 있을까? 소지가 아니죠. 이걸 소지로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X. 전부 다 기출입니다. 자, 2번. 의사가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누가 발급했습니까? 의사가 발급한 겁니다. 따라서 진찰한 의사가 발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진찰한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디귿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했을 때, 자, 이것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수 있을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자리 1번.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했을 때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범죄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 문서죄 있죠, 문서죄.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는 거의 대부분이 추상적 이혼범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 중자가 붙은 범죄는 거의 대부분 구체적 이혼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중체포 감금죄죠. 그 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체적입니다. 3번이 워낙 쉽죠.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법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수범 아닙니다. 틀렸고 틀렸고. 공무집행방해죄 추상적 이혼범이죠. 3번입니다. 3번도 뭐 워낙 쉽게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4번입니다. 1번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번도 보면 총괄팀장 갑 그리고 운영직원 을에게 컨텐츠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따라서 음란 만화가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뭐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삭제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삭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이러이러한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지금 연구비를 지급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망했다는 편취행위, 즉 사기가 됩니다. 워낙 1번, 2번, 3번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요. 4번을 가볼게요. 4번은 최신 판례인데 최판기 모의고사에 수록되어 있죠. 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매수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이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여기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워낙 많이 나왔던 판례죠. 강취한 후에 살해 목적으로 방화하여 소삭해 하였을 때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는데 이것이 불태워 죽인 것이 하나 행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게 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2번 형법에는요.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상죄의 미수범 처벌정을 두고 있죠. 제가 기본 강의 때 그 숙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폭력 처벌법도 있고요. 뭐 3번은 감금치사죄, 4번은 상해에 해당한다. 다 맞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워낙 쉽죠. 정답 4번입니다. 1번 뭐 다 아시는 판례일 것 같고요. 인과관계 있다. 맞죠? 자, 2번. 미등과 차폭등을 켜놓지 않은 것이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 처음 보시는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상반되는 판례가 있죠. 상반되는 판례가 원래 기출이 더 많이 되었던 것인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요 판례를 비교 판례를 놓고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꼭 좀 읽어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보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에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위차를 뒤늦게 발견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인정되지가 않는다면, 그렇죠?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판례. 자, 주된 조정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 성립된 이후에 주된 조정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있고 판례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4번에 11살이라고 했죠. 호기심이 많은 아이죠. 그러면 이 아빠가 잠시 차에서 내릴 때는 열쇠를 갖고 내리는데 지금 열쇠를 끼워 놓은 채 그냥 내렸다는 것이죠.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열쇠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고 발생했고요. 그랬다면 아버지가 차량 열쇠를 두고 놓은 행위 그리고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X. 자, 6번. 자, 고의 인식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관식 기출 가보면 뭐 이런 문제 수없이 많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처벌 조건입니다. 객관적 처벌 조건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촉탁 승낙이 있으면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죠. 그래서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휴대했다는 부분, 타인성, 객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단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기출집 가면 비슷한 문제 많이 있죠. 결론이 다른 것을 골라라는 말은 해설에 나와 있듯이 요 방법의 착오, 그렇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향하여 가격했는데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았느냐면 등이 엎인 B가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요.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갑니다. A를 살해하고자 물잔에 독을 탔는데 A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사람과 개잖아요. 사람과 개이기 때문에 추상적 착오이고요. 그리고 누가 빗나간 건 아니죠. 빗나간 거네요. 그 물잔이 빗나가서 개가 마셨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착오가 됩니다. 자, 디귿번 A 지갑, B 지갑이니까요. 지금 가치가 똑같죠. 사람과 개의 문제가 아니고 지갑과 지갑과의 문제니까요.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리을번 A를 상해할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이를 말리던 동생 B가 그 돌에 맞아 상해를 받았다. 사람 A하고 B니까 사람이잖아요. 구체적 사실 착오이고요. 지금 빗나가서 동생 B가 맞은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최신 판례죠. 재판기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매수 전에 자신이 식재하였던 순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했다. 누가요? 갑이요.
자, 그것이 손괴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갑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에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승낙을 받게 되면 부합의 예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부합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같이 토지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합의 예외 사유가 되는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많이 봤죠? 접근 금지, 문헌 송신 금지를 명한 임시보호 명령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여자 측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그 피해자가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양해나 승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정당히로 볼 수가 있을까? 안 되죠. 양해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 법익이나 통하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각사유가 되질 않아요.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회상계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많이 나왔죠. 도끼를 집어던져서 유리창을 손괴를 했을 때 이 B가 위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재판기 모의고사도 제가 많이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대로 나온 거죠. 자, 1번 갑니다. 긴급성, 보충성은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 참작해야 되고 이 자체가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질문.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이 있죠. 이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측면입니다. 이 동기 측면이 아니고 목적 측면이 아니고 결과 측면입니다. 반면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수단의 상당성. 자, 이것은 이 법익균형과는 달리 행위 측면에서 그쵸? 이 행위 측면에서 이 사회상계를 판단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합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합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동물권이네요. 동물권이 뭐냐면 이제 닭입니다. 닭. 그쵸? 닭에게도 동물권이 있다라고 이 환경 단체들 있죠. 그 막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돈 뜯어가고 하는 이 애들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공사를 하거나 뭐 무슨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 항상 꼭꼭 나타나는 애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A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개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지금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닭에게도 동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꼭 뭐 치킨 사 먹고 막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조각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봤죠. 정당하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입니다. 자, 10번 원자행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이죠. 기출 1500제 가면 뭐 비슷한 지문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을 지킨다. 지킨다는 것이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지한다는 것이 뭐다? 원인 행위 시설이죠. 원인 행위 시설. 다른 말로 구성요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견해에 따르면 착수 시기를 원인 설정 행위 시, 즉 술 마시는 때 살인죄의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죠. 맞습니다. 자, 이 견해가 바로 3번 질문입니다. 간접정범 유사하다는 견해가 바로 원인 행위 시설입니다. 자, 술 마실 때 착수가 있다고 보니까요. 이것은 정형성을 깨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술 마시는 것이 살인죄의 착수가 됩니까? 그래서 이 견해는 어떤 비판점을 받느냐면 정형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호장적 기능을 또 배치되는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수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설은 2번이죠.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가 바로 실행행위 시설입니다. 실행행위 시설. 그래서 이 견해는 착수 시기를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 설정 행위 시설보다는 착수 시기가 늦어집니다. 착수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옳은 지문 되고요. 4번은 워낙 쉽죠. 10조 사망 조문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 과실의 원자행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지문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위전 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0번도 이론, 11번도 이론. 이론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데 생소한 거 나온 거 아니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린 그런 이론 문제가 나온 것뿐입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1번의 사례, 2번의 사례, 3번의 사례 전부 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이 위전착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 뿐이죠. 이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련된 모든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고 없다면 유죄를 처벌받습니다. 자, 2번 사례. 이것도 위전착 사례이죠.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갑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 오상방위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과실범 처리합니다. 과실범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갑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온 손님인 A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의사로 A를 폭행하였다. 그런데 그 오인한 과실에 회피 가능하였다 했을 때 갑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쵸? 지금 폭행했는데 폭행은 과실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과실 폭행죄 같은 경우는 형법상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갑은 불가벌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지문도 오상방위 사례입니다. 위천적 사례가 되죠. 엄격 책임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책임이 부정되어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 같은 경우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까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자, 12번. 착수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유사강간죄의 착수시기, 강간죄든 유사강간죄든요. 착수시기는 똑같으니까요. 폭행 협박에 의해서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틀렸죠? 실제로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2번 질문.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4번 질문 가보면 지금 화장실 칸 및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밀접한 행위를 했죠. 그러면 착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옳은 질문, 4번 옳은 질문이 됩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하나의 판례인데 이제 사례가 두 개로 각각 나온 것이죠. 자, 3번 질문에 압류 신청을 하였다면 착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지 미수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역시 이것도 쉬운 거죠. 1번에 발각이 두려웠다. 중지 미수가 아니고요. 장애 미수라고 봤습니다. 2번에 강간한 후이기 때문에 기수죠. 기수에 나아갔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후에
뭐뭐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심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수에 나가기 때문에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한 놈이 강간에 나갔다면 다른 놈도 강간죄 기수가 됩니다. 겁이 나서 물을 부어 껐다고 했을 때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의성은 아니죠. 그래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봤습니다. 자, 4번 질문. 가책을 느낀 나머지 지금 함께 체포했다고 했죠? 라고 했을 때 중지미수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지상의 그 사건입니다. 자, 14번. 공법 문제죠. 가담 형태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형법은 단일 형법 체계가 아니라 정범, 공범, 분리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 2번. 집단범은 집합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합범의 경우에 각 가담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으로 법정형이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집합범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필요적 공범은 이 공범은 행위 공동이면 요하죠. 행위 공동을 요하지 결과 공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여자 모두 다가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항범의 경우에는 공범 규정이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법리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이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1번. 자,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착수를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 표시는 명시적임을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자, 2번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그쵸? 그래서 그 시공 그리고 감독, 유지, 관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자신의 과실이 교량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수대교 타이틀만 보면 성수대교 사건의 경우에는 각 가담자에게 전부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지만 우린 그렇게만 지금까지 기초에서 배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처럼 자신의 과실이 교량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공동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동시범 문제입니다.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문에서 보듯이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가해 행위를 하여 이 결과 발생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가해 행위를 하연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면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승계적 공동전범이죠. 그래서 범행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담한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합동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 객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현장성까지 갖춰야 되는 거죠. 공무원은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직간접으로 안목리에 상통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정석성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정속성에 연유한 당연한 결론이다. 맞죠? 정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아갈 때, 즉 그래서
구성권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 방조범이 성립하면 먼저 정범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종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2번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착수 전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말은 착수에 나아갔다면 그 뜻입니다. 그랬을 때 종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3번 종속성설에 따르면 이것이 다수월 판례 입장인데요. 이 다수월 판례도 31조 2항과 3항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31조 2항 3항을 당연 규정이 아닌 특별 규정으로 보고 있죠. 4번 질문. 극단 종속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수에 나아갈 때 정범의 그 행위는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극단적 종속 형식입니다. 그런데 정범이 14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이죠.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정범이 될 뿐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출에 다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공범과 신범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1번. 모호의 목적은 그냥 목적이 아니죠. 모호할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 목적보다는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부진정 신분이 되는 거죠. 부진정 목적범이 되는 거죠. 자, 단서에 따라서 신분 때문에 형이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자, 신분 있는 자 그리고 신분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성립이라고 했습니다.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단순 배임죄.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3번도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31조 2항 1항은 33조 단서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중하게 처벌됩니다. 4번은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좌하는 자가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지출케 하여 결제하도록 하게 하였을 때 그 범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됩니다. 자, 18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1번. 어디가 틀렸나요? 상상적이 아니고 실체적이죠. 2번은요. 2번은 맞죠?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금 차량을 운전했잖아요. 이 운전이 한계 행위잖아요. 근데 죄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유의죄도 나오고 이의죄도 나오고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인데 죄가 각각 나왔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이것은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라고, 즉 행위 표준서를 취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여러분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최신 판례 어떻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 기회에 1년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라도, 그치?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때를 제외입니다.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의 운전죄가 됩니다. 이 최신 판례입니다. 다 재판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을 가보시면, 자, 쭉 보시고요. 여기서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만약에 인정되고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거나 동일하다면 포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않거나 했을 때는 경합범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경합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지요. 자, 1번. 자,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단기보다 중할 때에는 그 중한 단기가 하한이 된다. 즉 전체적 대조지 입장이죠. 맞습니다. 자, 2번. 판결 확정 전의 의미는 통상 불법 방법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하죠. 자, 3번. 3번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자, 재심 문제인데 그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되었을 때
밑에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업범죄 사이에서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죠. 4번을 보면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금고 이상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동시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거죠. 동시적 경합범이 되려면 수개의제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결이 하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고,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 판결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20번. 최근에 몰수 추징에 관련된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출제가 유력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판례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장차 실행하려고 한 것은 몰수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2번.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상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형법상의 몰수가 되려면 물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데 웹사이트 매각을 통한 취득한 대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몰수 추징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수 추징이 안 됩니다. 자, 2번. 휴대전화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되고 동영상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긴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이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부 다 기출되었던 것들이에요.